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도 언더스탠딩 예. 유익함과 재미로 가득한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기업의 대표이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기업. 사실은 오늘의 인터뷰는 지난번에 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가 나오셔서 예. 요즘 스타트업들이 문제다. 해외로 안 나가려고 하고. 다 키 끝에 요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니콘이 없지 않냐. 야, 이 나라 이래서 안 된다. 해외를 노려야지 우리처럼 막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미끼였거든. 그 영상을 보고 발끈하셔가지고 물었습니다. 뭐야?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뭐 쟤네들은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야, 저기 다 나간다 그래. 그래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네. 그 샌드버드 코리아라는 회사의 이상희 대표님을 네. 이메일을 보내셔서 저희한테 항의한 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글로벌 하고 있는데 티어. 우리 이스라엘식으로 처음부터 미국 노리고 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조단이 유니콘이 됐는데 유니콘인데 왜 없다 그러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네. 오늘은 진짜 섭외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매일매일 방송하려니까 이렇게도 네.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야, 오늘은 그래서 그런 네. 아주 분노에 차 계신 샌드버드 코리아라는 회사를 모시고 예, 미국에 나가서 유니콘이 되는 법. 예, 이라고 이런- 써놓고 우리의 속마음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하다 싶으면 저희도 예. 유튜브 접고 바로 입사하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로 저희도 예. 가보려고 합니다. 예. 이제 샌드버드 코리아의 이상희 대표님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네. 네. 백년화편 광고 하나로 버티고 있는 언더스탠딩. 네. 모릅니다. 이게 뭐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있을 때 잘하자라는 말은 그 어디에나 통하는 말입니다. 예. 기억이 미움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기억이 미움. 예. 네. 사우디는 김? 석유, 카타르는 가스, 우리나라는 김이 김입니다. 있습니다. 예. 네. 한국의 대표 수출품 기억이 미움. 네. 네. 자, 바로 샌드버드 모셔보죠. 코리아의 이상희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프닝이 제가 생각보다 너무 속 좁은 사람이 갑자기 돼버려가지고 제 어떤 만행이 들켜서 좀 죄송합니다. 헤헤이. 그렇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 이게 박성영 대표님한테 먼저 좀 네. 죄송하다는 말씀. 리벨리온 따위가 어. 진짜 화난다. 예. 네, 이 아무튼 티셔츠에 반갑습니다. 적혀 있는 샌드버드가 그 회사의 심벌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새를 보내다, 아니면은 뭐 메시지를 보내다 이런 의미로 샌드버드라고 이름 지었고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잘은 몰라서. 네. 네. 저희는 이제 B2B로 예. 그 소프트웨어 형태의 하나 중인 API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들이 어떤 모바일 어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랩. 예, 맞습니다. 모바일 앱. 예. 그 안에서 뭐 채팅 아니면 음성, 영상 통화 같은 것들을 카카오톡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좀 심어서 내재화하고 싶다. 우리 고객이 우리 담당자한테 연락하려면 네. 카카오톡으로 돌아오지 말고 이 앱 안에서 쓰고 싶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앱 안에다가 그 기능을 넣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3,000명, 5,000명 이렇게 작은 규모 있을 때 그거 서포트하기 위한 채팅 같은 거 개발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예. 내 사용자가 만약에 수십만, 수백만 명이다. 그럼 사실은 그거 개발하려고 하나의 팀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샌드버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전 세계 1,200개 기업 고객들한테 어떤 대화형 기능 관련된 부분들을 API라고 하는 소프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PI라는 건 이미 개발해 놓은 모듈을 그냥 갖다가 우리 앱에다가 띡 붙이고 탁탁 두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우리가 개발해서 넣은 것 같은 네, 그런 게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일종의 어떤 레고 빌딩 블락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종의 내가 뭐 해적선을 만든다 이랬을 때 그것이 일종의 줌을 딱 찍어내가지고 제공하는 형태가 이제 과거의 납품형 네. 어떤 소프트웨어라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다양한 뭐 검색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을 레고 블락처럼 이제 제공하는데 저희는 채팅, 음성, 영상 통화의 레고 블락을 드리는 거고 이제 해적선 설명서 같은 설명서도 같이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죠. 아하. 카카오톡 같은 거기는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예. 음성 통화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고객이 이 앱 관리자한테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 그걸로 해라. 톡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여기저기 붙여준다 이거죠. 그렇죠. 어떤 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사실 음식 배달 많이 시키시잖아요. 예.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 얘기해도 배달의 되죠? 민족 배달앱에 네. 있는 맞습니다. 톡 서비스가 여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배송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센터 해야 되는데 요즘 다 채팅으로 상담하시잖아요. 예. 이제 그 채팅이 이제 샌더버드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 뭐 배틀그라운드 게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예. 그 크라프톤이 이제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모바일 버전 출시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인도에 있는 이제 길드 유저랑 같이 채팅하고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 채팅도 샌드버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배민 거 아니었어, 이제 크래프톤 거 아니었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우리 거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화이트 아. 레이블이라고 하는 B2B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달은 배민이 가지만 사실 오토바이는 혼다 거다라고 하는 그 혼다다는 얘기죠. 아 네 맞습니다. 뭐, 뭐 금은 캐는데 청바지는 저희 거 입고 효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돈을 한 번에 받고 만들어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뭐 월로 계속 이렇게 돈을 받는 그런 형태입니까? 네, 저희 과금 구조가 그래서 보통 이제 사스라고 하는 게 예. 소프트웨어를 일종의 과금형 서브스크립션으로 매달 돈을 에서 내고 서비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매달 달달이 돈을 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지는 장점은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는 뭐 카톡에 이런 기능이 없었어. 예를 들면 메시지 밑에 답글로 뭐 이렇게 누구 태깅해서 답글하는 기능이 없었어. 예. 근데 이런 기능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저희 어떤 API가 버전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신규 기능의 혜택을 일제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보니까 어... 그 누구도 못할 건 아닌데 네. 이미 만들어서 놓은 샌드버드 코리아의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 누구도 야 우리가 뭐하는 거 독자 개발하냐.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만두를 잘 안 빚잖아요. 예. 사 먹듯이. 예, 만두 못 빚을 거야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빚어봐야 만두니까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런 겁니까? 그거네요. 뭔가 이게 기술적 격차가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잘 진입해서 시장을 잘 만든. 지금 대표님 눈빛이 막 이글거리고 있어요. 아닙니까? 우리 예를 들면 카카오톡. 네.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지만 네. 별거 솔직히 아니다. 까짓 거 그게 뭡니까? 그런 겁니까?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러나 먼저 해서 다 장악해 놓으니까 아무도 우리도 좀 카카오톡 같은 거 해볼래요 하면 열심히 해봐.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머리를 아닌가요? 열심히 굴려서 그게 아니고 되게 근사한 거창한 뭔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은 본질은 말씀하신 게 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먼저 진입한 효과가 이제 좀 차별화 효과를 만드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예. 우리가 먼저 번에 이제 실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이제 트래픽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은 예.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채팅 유저가 3억 명이거든요. 이야. 3억 명이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 뭐 5배, 6배 되는 와. 건데 대한민국 그 어떤 서비스보다 크고 카톡보다 많은데요? 그쵸. 와. 뭐 그 여러 이제 멀티 컨트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보다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수백만 명의 서비스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나는 한국에서만 서비스할 게 아니라 이제 뭐 크래프톤의 게임처럼 전 세계 뭐 20개 국가에서 서비스하고 싶다. 그럴 때는 사실은 대안으로 여러 뭐 상용화된 서비스를 찾지만 결국엔 좀 샌드버드가 많이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샌드버드가 지금 카카오톡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이거 만들지 뭐 그거. 에이, 카카오톡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긴 해. 왠지. 영상 통화 이런 거 다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카톡이 이제 메신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니들이 그래서 이제 카톡이 이제 메신저가 아니고 그것 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모바일 서비스들의 연결 집합이고 플랫폼이기 때문에 예. 사실 메신저만 딱 떼어놓고 샌드버드가 카카오톡을 일종의 뭐 클론 앱처럼 네. 만들 수 있냐라고 하면은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은 사실 저희 팀이 굉장히 충만하고요. 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카카오톡은 단순히 모바일 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좀 역량 부족입니다. 그 부분은. 아, 그래서 B2B로만 사업한다. 아,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럼 기업 가치가 한 그게 얼마 뭐 흑자 납니까? 저희 언더스탠딩은 잘하면 이번 올해 흑자 납니다. 흑자입니까? 뭐 몇백만 원 아니지만 그래도 납니다. 네. 흑자 납니까 샌드버드? 아, 흑자 안 나고요. 저희도 이제 투자자들의 돈으로 아, 예. 근근히 지금-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나시는 줄 알고 스타트업입니다. 아픈 데 찌르는 줄은 모르고 네. 죄송합니다. 뭐, 근데 그 이제 하루하루 근근히 연명할 수 있는 날이 예. 굉장히 길어요. 어. 네, 굉장히 길고. 아, 투자를 넉넉히 받아 놓으셔서.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아니, 제가 사전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샌드버드가 한 1조 정도의 가치를 기업 가치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작년
작년 한 1년 반 전에 투자 받으셨는데 아 예. 그 당시에 1조 원이 넘는 기업 와. 가치를 인정받고 투자를 받으셨다고. 야, 저희는 뭐 우리랑 비교할 게 아니네. 네, 투자는 아직 못 받았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리벨리온이 어. 야, 우리는 글로벌 빅테크, 딥테크가 없다 그러니까 예. 없기는 뭐 없어. 내가 우리가 샌드보드가 하고 그건데. 있는데. 라고. 아, 그러셨군요. 제가 근데 그 예. 이제 영상을 굉장히 재밌게 저 라이브로 봤는데 네. 예. 처음에는 아 참 공감받는 부분이 많다.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안주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구매 행태라든지 동감하면서 보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아니면 단 하나의 레퍼런스도 없다. 이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타트업 원래 대표들은 예. 저도 그러지만 좀 약간 그 의지를 실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시나 보다 얘기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구성원들도 있고 예. 고객분들도 있는데 네. 좀 샌드버드를 좀 약간 얘기는 해주고 저희가 좀 사실관계 얘기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박성현 대표님 뜻은 알아요. 왜냐하면 딥테크라는 거는 예. 사실 단순히 기술 제품으로 글로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대규모의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투자가 필요하고 연구 기발이 오래 걸리는 이제 팹리스 스타트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칭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박성혁 대표님의 리벨리온이 선두 주자인 건 맞고요. 네. 뭐 글로벌 레퍼런스도 저도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테크라고 하는 예시를 드신 어떤 협의의 광의의 범주에서는 네. 저희 샌드버드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샌드버드가 처음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갔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언제쯤 하셨어요? 맞습니까? 언제 어떤 계기로? 네. 일단은 저희는 2013년도 1월부터 원래 엄마들 SNS 서비스하는 B2C로 창업 법인이 시작이 아, 됐습니다. 그랬어요? 엄마들 SNS요? 네, 맞습니다. 스마일 맘이라고 하는 예. 저 엄마들끼리 뭐 지역 기반으로 같이 만나서 일산 아지매 같은 거? 맞습니다. 정확히 예. 지금 이제 맘 카페 같은 거 했었는데요. 육아 공유하고 육아 지식 공유하고 커뮤니티. 어. 이제 2015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접고 네. 이제 B2B API라고 하는 서비스로 완전히 전환을 했고요. 오, 전혀 그걸 다른 이제 거네요. 피벗이라고 하고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피벗한 신규 서비스 법인의 이제 첫 번째 직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아. 이제 한 8년 정도 뭐 여러 여정을 거쳐서 미국도 갔다가 한국도 돌아왔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 그걸 하다가 왜 갑자기 이것도 재밌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원래 주부들용 커뮤니티를 했다가 게시판 같은 걸 했는데 이상희 대표님이 그거에서 입사하기 전에는 그걸 했는데 예. 네네. 입사할 무렵에 가보니 B2B. 그 사업 접고 메신저 무슨 B2B 사업을 했다. 메신저 그 API 만들어서 납품하는 걸로 바꾸더라. 네네. 왜요? 왜 그랬대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제 많이 취하는 전략들이 사용자들을 모은 다음에 네. 일단 모르겠지만 우리 한 수백 명, 수천만 명 있으면은 사실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붙여가지고 예. 예. 일단 모르지만 일단 사용자를 모아보자. 뭐 네. 당근 마켓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용을 써도 25만 명 이상 이제 먼틀리 그 월간 활성 사용자가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엄마들끼리 뭐 커뮤니티 만들다 보면 추천도 하고 이럴 테니까 채팅 기능을 붙여보자 했는데 예. 그때 당시 저희가 외부 솔루션들을 쫙 찾아봤는데 예.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에 맞는 외부 솔루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채팅 기능 좀 붙여보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거를 이제 옆 동네에서 이제 게임 회사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이 보고서는 야 나도 이거 아, 사실 붙여줘. 만들려고 그랬는데 너 이거 잘 떼내서 만드네? 네. 한 3만 원 줄 테니까 3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떼내 줘봐라. 예. 근데 그게 이제 회사 역사상 첫 매출이었고 3만 원이면 3만 원이요? 네, 그냥 맞습니다. 3만 원? 네 맞습니다. 부가세 포함 3만 3천 원? 아 근데 한 달에 3만 원. 아, 한 달에 한 달에 3만 3만 원. 원. 네, 저희가 구색은 이제 뭐 월 1년에 구독 벌써. 비용, 아. 구독 경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뭐 했던 것이 회사의 시작이었고 네. 어차피 매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사실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지금은 저희가 선정돼 가지고 투자도 받은 이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가 있는데 네. 예. 그 전에 엄마들 SNS 모델로 똑같이 지원했다가 뚝 떨어졌었어요. 거기에. 네 맞습니다. 왜요? 그때 왜요? 피드백이 뭐였냐면은 어.
이제 너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인 건 맞다. 엄마들의 커뮤니티. 네. 엄마들은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 할 거다. 맞습니다. 음. 그런데 어. 너희 트래픽 영국에서 미국에서 이만큼 발생한다면서 어. 너희를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온 개발자 아빠들이네. 어. 그러니까 이 유의미한 문제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풀 수 있는 팀이야? 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육아에 대해서 뭘 알아?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되게 뼈아픈 피드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침 돈도 떨어졌겠다. 폭발적인 성장도 앞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 절치부심할 수 있는 우리가 최고의 팀도 아니겠다. 예. 그런데 일종 한 줄기 빛이 이제 내려왔던 거죠. 그 3만 원 매출? 아, 월 3만 원. 근데 그렇게 따지면 스티브 잡스가 무슨 음악을 안다고 그 뭐 아이팟을 만듭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비틀즈가 만들어야지. 사람 차별합니까? 아빠들은 육아를 모릅니까? 뭐 잘할 수도 있지.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피벗을 한 B2B 모델에서는 예. 저희가 사실은 태생부터 글로벌로 나가자 이래서 2015년부터 20년대까지는 한국어 웹사이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처음 한국어 웹사이트도 만들었고 저희랑 똑같아. 저희도 한국어 웹사이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게 답니다.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해외 고객들은 아름아름 찾아가서 너희들 이걸로 해봐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한국에서 온 개발자들이 3만 원보다 더 많은 어. 이 정도 매출 뭐 요즘은 누가 제일 많이 비싼 돈 주고 사갑니까 그럼? 북미에 있는 이제 고객들이 저희에게 가장 이제 큰 돈을 내고 저희 샌드버드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고요. 예. 여러분들 그 한국의 배달의 민족 있듯이 네. 북미에서 가장 큰 상장된 배달 앱이 도어대시라고 있습니다. 도어대시. 그 예. 도어대시가 이제 샌드버드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요? 큰 고객 중 어. 한 분이시고요. 뭐 레딧이라고 이제 뭐 DC 인사이드 뭐 이런 이제 온라인 포럼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가장 큰 대형 포럼이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네.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샌드버드가 미국 진출한 이후에 처음 만든 엔터프라이즈 대형 고객입니다. 거기도 여기서 만든 메신저를 쓰는 거고. 네, 맞습니다. 고객은 그걸 달면 뭐가 좋아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효과를 얘기하지만 예. 직접적으로 고객사 피부에 와닿는 거는 메신저라고 하는 경쟁사로부터 우리의 유저를 뺏기는 거를 방어할 수 있다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 요즘 디스코드라고 그래서 젊은 이제 학생들은 디스코드라고 하는 게임하는 사람들 사용하는 채팅 앱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 그리고 블록체인 커뮤니티도 디스코드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내가 레딧 같은 사실은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죽을 써서 우리가 이제 이런 컨텐츠 얘기하도록 얘기해놔서 죽을 다 써놨더니 저쪽 가서 놀아. 홀랑 가서 저기 가서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은 뭐 축구 중계를 했다. 예. 그럼 축구 중계를 해가지고 시청을 딱 하고 있는데 스포티비에서 예. 근데 경기 결과가 어떻고 저 골을 어떻게 넣었다 감상은 카카오톡에서 친구들이랑 오픈 채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스포티비 나우라고 그래서 사실은 예. 스포티비에서도 보면은 뭐 UFC 이런 경기 보면서 채팅으로 실제 응원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서비스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이터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에셋 이 안에서- 자산으로 만들고 안에서 해야 싶은데 되니까. 예. 그게 이제 밖에 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아 스포티비는 그래서 이번에 사가셨어요? 스포티비 이제 샌드버드 쓰고 계시죠. 아 고객사로. 오. 네네. 그래서 나온 김에 스포티비도 홍보해 주시고. 스포티비 나우 유료 서비스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씀하신 회사들이 다 큰 회사들일 텐데 레딧이니 뭐 이런 회사들 다 클 텐데 자체 개발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개발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만두라니까요 만두. 만두라서? 나도 만들 줄 알지만. 그게 그거보다 더 효율적일까요? 그래서 어. 이게 좀 그 회사마다 예. 그리고 그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제 팀장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 이게 예. 예를 들면은 이전 회사에서 비슷한 채팅이나 소셜 기능, 네. 뭐 소셜 프로젝트 예. 이런 걸로 채팅 기능 개발해서 뭐 채팅 그거 내가 만들지. 그 뭐라고 이전에 뭐 개발했는데 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굉장히 좀 큰 고초를 치러본.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우리 나우누리 하이텔에서 동호회 채팅하는 수준의 텍스트 띄우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웠는데 예.
거기에서 이제 카카오톡 읽음 표시 기능처럼 그런 기능들 하나하나 붙이고 숫자 없어지는 거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아프리카 TV만 해도 딱 들어가 보면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앱에서는 고객들의 기대가 있으니까 뭐 수십만 명 동시 접속하게 그거를 열어주는 걸 개발을 해보다가 어우 이거 하다가 배꼽이 더 크구나를 경험을 해보신 분이 그 팀에 있으면 너무 대화가 쉬워져요. 아 이걸 개발을 왜 해? 이거 개발했다가 나 엄청 고생했어 예전에. 샌드보드 그냥 써. 야 만두는 사 먹는 거야. 집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그쵸. 사골국 끓여와서 이제 엄청 고생하고 전기세 폭탄 맞은 뒤에는 그냥 사골국 사다 먹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슬 인정하시죠 이제? 만두로.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래도 사골국은 정성이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 메신저 앱 똑같은 네. 거 이제 네. 안에서 붙이는 거가 해보면 되기는 되는데 예. 우리나라 고객들이 카카오톡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거보다 떨어지면 못 쓰겠다고 생각하는 그거보다 거야? 하여튼 뭔가 어딘가에서 불편하면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 그게 레퍼런스가 됐습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네. 카카오톡이 있으니까 야 이거랑 비슷해야 돼. 그래야 직관적이야. 이렇게 되나요? 저희는 사실은 그 카카오톡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업무용 이제 메신저인 슬랙 예. 아니면 왓츠앱 그분들의 덕을 많이 봤죠. 왜냐하면은 이제 2014년에 메리 미커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VC 분이 있으세요. 이제 예. 그분이 본드 캐피탈이라고 지금 독립했지만 클라이너 퍼킨스라고 뭐 전설적인 미국 VC에서 예. 거의 선도 VC 투자죠. 예.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냐면은 인터넷 트렌드에 대한 리포트를 매년 내는데 이게 워낙 잘 맞으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데 네. 거기서 얘기했던 게 2014년에 전 세계 가장 많이 쓰는 앱이 그 메신저 앱이다. 소셜 미디어를 역전해 버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메신저라고 하는 앱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는 뭐 가장 큰 핵심 앱이고 예. 그런 메신저 기능을 넣는 것이 모든 어떤 앱 개발자들의 어떤 필수 기능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됐었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예. 이제 카톡뿐만 아니라 업무용 메신저면은 그 업무에 맞게 각종 툴들 연동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저희 같은 업체를 쓰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사가 돈 내고 쓰는 고객사가 대략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자료 화면 뭐 보시면은 예? 한 1,200개 정도 이제 회사가 자랑해야 되거든. 있는데요. 바로 딱 자료. 네. 네. 리벨리온 박상훈 대표님 보세요. 네. 우리가 이런 회사다. 제가 한 1,200개 회사가 있고요. 네. 1200개? 네. 와. 1,200개 회사들은 이제 유료 고객사만 저희가 뽑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보시면은 눈에 익숙해진 페이팔도 로고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페이팔도 있고 라쿠텐도 있고 넥슨도 사갔네요. 넥슨도 있고. 네 맞습니다. LG U 플러스는 어디다 달았어요? 프로 야구 중계 보실 때 보면 거기에 이제 채팅으로 응원하시는데 이제 그 기능들이 그거예요? 네 LG U 플러스 그 케이블 TV 보다가 네 아, 그래서 라쿠텐 일본의 라쿠텐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와.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일본 내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 라쿠텐 프랑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한국 드라마 중계하고 있는 비키라고 하는 플랫폼 그렇게 이제 한 3개 국가에서 샌드버드를 쓰고 계시죠. 야후는 진짜 큰데 아닙니까? 야후? 야후. 네, 야후 같은 경우에도 뭐 샌드버드 네. 쓰는데 예. 뭐 유스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핀테크다. 아니면은 음식 배달이다. 뭐각 지역별로 사실은 그 지역의 절대 강자가 있잖아요. 있지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결제 송금은 페이팔, 네. 인도에서 3억 6천만 명 쓰고 있는 페이티엠, 네. 일본에는 똑같이 페이페이라고 있어요. 라인페이랑 합병한 회사. 네. 그러니까 그런 권역별 사실 다 선도 회사가 전부 다 샌드버드를 쓰고 있고 음식 배달 관련해서도 다 그렇게 샌드버드를 쓰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업계 그 산업별 권역 선두 업체들은 네. 그 샌드버드를 쓴다는 레퍼런스가 좀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쟁사도 있었을 텐데 네. 좀 약간 좀 뭐 살짝 꼴리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경쟁사보다 뭘 잘해서 그걸 선택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뭐 근사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 한국식 그 농업 경제의 근면 성실함을 일단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 야근의 힘이다.
야근의 힘이라고 저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부적절할 것 같고 예. 일단 고객이 요청했었을 때 네. 일단 이게 돈이 돼를 판단을 한 다음에 하나의 고객 외에 100개의 나머지 고객한테도 동시다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 라는 부분에 좀 판단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아, 추가로 기능 넣을 때. 네. 그래서 돈이 되는 기능을 빨리 개발을 하고 음. 그것들을 한 군데 고객한테만 납품하면은 그건 사실 좀 SI 업체랑 다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스케일 있게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의사결정 기준들을 계속 갈고 닦았던 거. 좀 약간 그런 부분이 경쟁사는 야, 이 기능도 개발해 주자. 야, 이거 되게 큰 미국의 백화점에서 이거 개발해 주면 계약해 준다는데 일단 만들어. 라고 하면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을 계속 태우면서 시간이 갔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3년 앞서서 창업했고 네. 저희보다 뭐 100억 이상 투자도 더 많이 받았었고 똑같은 회사죠. 채팅 예. 앱 넣어주는 거. 그런 회사였죠. 예. 그런데 그 회사가 결국 문을 닫아서 그 회사의 CTO라고 하는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가 예. 저희 회사 일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퇴사를 한 그런 히스토리도 있었죠. 우와. 그러니까 그게 농업적 금연성으로 빨리 개발해라. 네. 야 남들보다 더 빨리. 잠을 자지 마. 그런데 뭐 그때 이제 초기에는 워낙 예. 또 파이팅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뿐만 아니라 예. 공동 창업자들 모두 뭐 한국이랑 미국 시간대로 24시간 전 세계를 커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부분, 그 부분이 경쟁사는 고객 다니면서 고객이 원하는 기능들 다 갖다 붙여주는 맞춤형 하고 있는 차이에 우리는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어떤 SI 맞춤형 납품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한테도 공통으로 판매할 수 있는 솔루션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고 좀- 하는 거라도 네. 이거 다른 데서 다 보편적으로 원하고 이거 있으면 돈 더 내는 거 아니면 잠깐 보류하고 네. 기능 중에서 돈 될 만한 걸 먼저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라마단 시간에 뭐 기도해야 되는 뭐 알림 맞춰주는 기능 개발해 줘라 이런 거 개발해 준다고 뭐 이제 서방권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네,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댓글에 욕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삭제할 수 있는 기능 개발해 주세요라는 것은 예. 내가 한번 개발해 놓으면은 전 세계 뭐 100여 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의사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벌크로 만들어서 벌크로 팔 수 있는 걸로. 네. 그 소프트웨어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뭐 하나 이제 하나 만들어서 가려고 하면 B2B 영업은 거기서 사주면 사주는 거가 아니면 아니잖아요. 다 좋은데 여기에 좀 우리 요 기능 하나 넣어줘. 뭐 회장님 말씀 뭐 이런 거. 다 다르죠. 그럼 이제 그렇겠네. 영업하는 분은 네. 이것만 해주면 계약 준다고 하니까 개발팀한테 일단- 가서 야 빨리 그거 좀 만들어줘. 근데 이제 영업 사원마다 다 다양한 거 다 들고 오니까 개발팀은 미쳐버리고. 그럼 개발팀이 안 해주면 근데 사장님한테 가서는 끝나고. 다 된 밥에 개발팀이 그걸 안 해준다고 해서 계약 놓쳤다고. 뭐 그러면 이제 자중질환이지. 너 말 다 했어? 뭐 이러면서. 맞습니까? 뭐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사실은 모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갖고 있는 기능표 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기능 따라잡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출연했었을 때 저희 3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월. 네. 근데 갑자기 어디서 100만 원을 준대.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타협을 하기도 했죠. 요거 좀 하나 해드리자. 네. 100만 그러면서 원 준대잖아.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끝나고 치킨 먹자. 네.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아니 보면 다 국내 개발자들, 국내 창업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미국을 가셨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 뭐 학연, 지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동안 아는 사람들 해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대충 닦은 다음에 야 요걸로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미국도 이제 한번 가보자. 이게 일반적인 패턴 아닙니까? 저희도 그러고 싶었죠. 네. 근데 굉장히 빨리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안 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먼저 그 스마일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2013년부터 15년까지 한번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을 쥐고 질질 끌지는 말고 굉장히 빠르게 의사결정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고요.
국내에서 영업을 다녀봤죠. 예. 그런데 뭐 이거 커스텀 개발해달라. 왜 너희는 뭐 달달이 돈을 받는 구조냐. 그리고 우리는 온프레마이스라고 그래서 우리 예. 쪽 서버에 띄워주는 게 아니라 왜 클라우드에서 개발을 해야 되냐. 사실은 저희가 글로벌에서 나중에 확장하고 싶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 국내에서는 판매하는 족족 하나하나의 요건들이 다 걸림돌이었고 반면에 미국에 나갔을 때는 우리 이런 식으로 제품 구매하지. 땡큐. 너희 API 업체인데 채팅 쪽 하는 데야? 잘 알고 있어. 우리 API 따른 거 이런 거 쓰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쉽게 통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내에 있다가는 말라 죽겠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좀 컸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시장이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해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사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어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저 경쟁사 더 잘하는 회사가 먼저 3년 다 돌고 전에 이미 와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먼저 망하니까 두 번째 돌 때는 어. 너네 그거야? 무시 네. 설명 안 해도 되는. 네, 그리고 뭐 API라고 경제라고 하는 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자 메시지로 우리 보통 가입하면 인증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사실은 예. API, SMS API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떠에 접속할 때 비밀번호 같은 거 한번 검증해주는 예. 어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검증에도 API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실은 사업체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마켓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시장도 그렇지만 투자자들도 딱 들으면 알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저희가 뭐 투자 유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럼 투자도 미국에서 받으셨어요? 네, 저희는 이제 보통 시리즈 A라고 하는 기관 투자 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작부터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계속 C까지 지금 C까지 받으신 거죠. 네, A, B, C 세 번의 라운드였고요. 예. 한국에서 시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미국 넘어갈 때 저희가 사실 월급 2개월 남겨놓고 미국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뭐 돈이 아쉽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테크 업체들은 이전에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예. 사실은 다 듣고서는 어려워요 일단 근데 뭐 이거죠. 네, 투자금 뭐 이거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API라고 얘기를 해도 결국은 뭐 그래 SI 업체 아닙니까? 아니면은 심사역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투심이라고 하는데 올려 보내도 저희 투심이 임원분들이 이해를 못하셔서 어렵고 그냥 SI 업체 아니냐고 밸류에이션 이렇게 하잡니다. 뭐 이런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럼 오히려 미국에서 영업하고 그때의 기억이 하는 게 새록새록 살짝 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내가 그 만두 얘기할 때도 참으셨던 분인데 이건 화를 내시네. 약간 근데 들어보니까 미국이 더 쉬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 마치 공부는 교과서로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근데 말씀하신 그 이상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게 예. 현실이에요. 진짜 우리나라 VC들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VC한테 투자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뭐 몰라. 하여튼 문제 진짜 많습니다. 문제 많다고? 진짜 많습니다. 아니 벤처 VC들이 예. 스타트업보다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저긴 저런 게 있으니까 사고 말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채를 사러 갔으면 야채를 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지. 안 그러면 속잖아요. 이거 원래 당근은 까만 거예요. 누가 당근이 주황색이라고 그래. 그럼 까만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이 없으니까 예. 누구 좀 잘 나가는 VC가 투자하면 거기 다 따라가고 나 혼자는 두려워서 못 하고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너무 세게 하지 마. 투자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글 이거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더스탠딩은 그런 투자라도 예.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다. 야 특이하네요. 저는 해외로 나간다면 정말 고난의 행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고난의 행군은 뭐 맞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다른 고난의 행군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내가 이제 뭐 외국인으로서 서름 당할 수도 있고, 예. 뭐 비참하고 좀 약간 처음에는 그 어떤 인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좀 냉대를 당하긴 하지만 이 냉대를 극복하면 좀 빛이 보이는 거랑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해도
빛이 안 보이는 거랑 이게 그러네. 그게 좀 약간 다른 상황인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익숙하고 당장 등 따시고 예. 약간 내가 냉대라고 하는 모멸감을 좀 피할 수는 있지만 예. 미래에 큰 꿈이 안 꿔지는 시장이랑 아. 약간 그게 좀 약간 다른 어떤 난이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 같네. 우리도 미국 진출합시다. 영업도 쉬워요. 가서 우리 네. 샌드버드 메신저 채팅 오케이 API very good 오케이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이라고 하는데 예. 아웃바운드 영업은 거의 한 970%는 거절 다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방문 찾아가면 판매. 찾아가면 네, 그렇죠. 저희가 시리즈 A 할 때만 해도 예. 이제 저희가 방문 판매에서 이게 클로징한 고객이 레딧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예. 전 세계 1위 온라인 커뮤니티 업체 한 군데였고 예. 나머지는 사실은 고객이 인바운드라고 하는 찾아와서 이거 해주세요. 샌드보드 알고 왔습니다. 어. 샌드보드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던 게 이제 저희 와. 글로벌 진출의 약간 비밀 전략이었습니다. 그 레딧? 레딧은 어떻게 그걸 아웃바운드를 했어요? 그냥 또박또박 찾아갔어요 레딧을? 레딧이 Are 보니까 you ready? Do you know 샌드버드? 근데 약간 무대포 구한 정신도 거였네요. 있고 뭐 일단 뭐 레딧이 그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스타트업 예. 인큐베이터 동기가 그 졸업생이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냥 우리도 Y 컴비네이터인데 어. 좀 한 번만 만나줘라 어. 라고 만나주기까지는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뭐 해병대도 그렇지. 해병대 몇 기 나왔는데 그렇지, 선배님 그렇지. 한번 만나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만나는 그렇지. 주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레딧 사무실에서 밤 11시 12시까지 나가서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매일 근무를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설명하려고 네 설명도 하고 예를 들면 그쪽에서 얘기한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도 해주고 예.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 건물에 이제 직원은 따로 있고 경비하시는 분이 따로 있잖아요. 예. 경비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거기 임원한테 얘네 때문에 내가 경비인데 집을 못 간다. 그리고 회사 보안이 문제된다. 왜 외부 업체가 와서 12시까지 여기에 죽치고 있냐. 얘네들 제발 좀 데려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구매했었던 임원분이 너희 예. 파이팅은 알았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게. 이런 것들이 이제 도화선이 돼서 이제 레디 클로징 하게 됐죠. 진짜 무대포 정신이었네요. 말 그대로. 미국 가서 그 영업할 때 직원은 몇 분이었어요? 저희 그때 영업 직원 1명에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한국에서가 한 5명에 이제 저 포함 나머지 이제 김동진 대표님 개발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5명, 6명일 때? 네 맞습니다. 우리도 6명이잖아. Do you, 여섯 명이잖아요. do you know understand? 아니 6명이 가서 그걸 그걸 했다고요? 1조 원짜리 만든 거라고요? 그 지금은 몇 분이에요? 거기서 이제 뭐 빌드한 거죠. 지금은 저희는 전 세계 300명 정도 이제 임직원이 6개 오피스가 있어요. 그래도 여섯- 얼마 없다. 네, 어, 그래도 얼마 뭐 없다. 300명이면은 사실은 네. 뭐 기업 가치라든지 마켓캡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 굉장히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그런 혜택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예. 뭐 한국에 160명 정도, 예. 그다음에 한국이 뭐 아시아 HQ 이래가지고 인도에도 한 10명, 싱가포르에도 10명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이러잖아요. 예.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96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 내수 시장에서 희망을 볼 수는 없고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 팔고 약간 저희도 이제 그런 모델로 어떻게 보면 시작하고 빛을 본 스타트업이죠. 개발도 각 곳에서 해요? 그렇게? 저희 이제 한국의 거의 개발자분들의 90%가 계시고. 한국 오피스에 계십니다. 그럼 미국에 나가 있는 분들은 주로 이제 기술 영업하시고. 아니면은 저희 CTO, 그러니까 치프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하시는 분도 네. 이제 미국에 상주하고 계십니다. 개발자가 한국에 있는데 왜 그분은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난이도도 높고 예. 저희한테 사실 되게 어려움이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일단은 거기서 시장을 일으키고 미국 회사로 포지셔닝 돼야 되고 예. 야야 뭐- CTO 오라고 그래 그럼 와야 되니까 바로. 네,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데 야후가 그러면- 부르는데 아, 야후가 그렇지. 부르는데 뭐 한국에서 고객이 뭐 출장 갈 수는 있으니까. 없죠. 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상주하는 거랑 예. 요청 있을 때 출장 가는 거랑 되게 다른 게
이제 저도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조건 대표가 날라와서 상주해야 되지 투어리스트 마인드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백종원 골목 식당 가도 사람들이 음식 먹고 맛없다는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예. 사실은 여러 번 먹고서는 친해지고 좀 관계 떨떠름한 거 없어질 때쯤 예. 사실은 너희 음식 조미료만 너무 많이 나 이렇게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는데 네. 어쩌다가 띄엄띄엄 가가지고 한 번 미팅하는데 그 미팅하는 고객이 우리한테 굉장히 솔직한 피드백을 주겠냐고요. 주지는 않죠. 만나 주지도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크고 처음엔 낭비 같아도 상주를 하면서 그 안에 점쟁이도 3년은 좌판을 깔아야지 사실은 점을 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예. 좌판을 일단 깔고 나가야 되는 거죠. 진짜 너무 와닿는데? 대단하신데. 와. 이상희 대표님은 그럼 창업자는 아니시고 예. 중간에 입사하신 들어와서. 전문 경영인이네요. 뭐 어떻게 보면 1호 직원이고 네. 뭐 전문 이제 잡다러 예를 들면 옛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 뭐 팀원분들 생일 때는 뭐 생일 케이크 좋아하는 거 찾아가지고 사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회사랑 뭐 운명 공동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안 하시겠네요. 지금은 근데 뭐 이벤트 할 때 제가 뭐 많이 이렇게 거들고 있습니다.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거. 해외로 진출해서 막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아니 후회하는 점. 아, 나 괜히 해외로 갔어. 한국에서 편하게 사업할 걸. 우리 정도 기술력이면 한국에서도 완전 먹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까? 해외로 가서 후회한 거는 네. 저도 이제 2020년까지는 미국에 있었는데 예. 이제 보통 그 해외 글로벌 스타트업을 만든다는 거에 환상 대비 실제 사람이 몸으로 떼어대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미국에 있는 팀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노동 강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매일 새벽 3시까지 일하는 거. 왜냐하면은 왜요? 미국 시간 저녁 6시면 한국 시간 오전 9시 10시거든요. 예. 그럼 또 한국 시간 10시부터 한국 시간 6시 예. 끝날 때까지 미국에서는 또 이제 같이 의사결정하면서 밤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6시에 어느 정도 사람들 퇴근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 좀 잦아들면은 예. 그때 미국은 또 자고 한국은 그 시간에 또 이어서 일하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좀 나이스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좀 고통스럽긴 했는데 사실 힘든 거 뭐 오래 일하는 것보다 되게 힘든 거는 우리가 미래 안 보이는 거니까 꿈꾸면서 좀 버텼죠. 고객은 1200개나 되고 네. 경쟁사는 없다시피 하며 고객들도 뭐 그냥 어중이 떠중이 고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고객들이고 직원들도 전 세계에 뭐 많지도 않고 힘들 것 같아요. 그 요청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아니 내 질문은 거기서 왜 근데 흑자가 안 납니까? 아, 네. 직원들이 연봉을 100억씩 받아갑니까? 네. 일단은 계획된 적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그러니까 그 말 멋진데? 네. 우리도 써봐야지. 그러니까 실패했잖아 올해. 잘못하면 흑자 납니다. 우리는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는 뭐 네. 슈퍼챗 어. 그거 모았더니 그 정도 폭의 흑자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보다 좀 선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투자가 많이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증권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이 시장은 이런 시장입니다. 커버리지가 있는 시장에서 네. 내가 그 참여자로서 쏙쏙쏙 이렇게 이제 마켓을 먹는 거랑 예. 고객이 야 이런 기능도 있었어? 채팅을 내재화한다고? 네. 자체도 사실은 교육이 안 돼 있는 고객이 많은 상황에서 예. 야 곰탕을 왜 사 먹어? 정성인데 이거 곰탕 집에서 끓여야지. 만두도 빚어야 정성이지. 라고 하는 고객이 여전히 많은 시장에서 예. 고객을 교육시키고 마켓 메이킹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을 내는 것까지 있다 보니까 예. 이것들이 잘 돼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잘 예. 됐을 때는 저희가 이제 경쟁자도 없다시피 그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 과정까지 사실은 자본 투하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만드는 데까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구조도 되게 재밌는 게 예. 보통 미국 회사들은 사실은 상장 전까지는 미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 나머지는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예. 그러면서 사실은 글로벌 회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회사인 거예요. 네. 예. 근데 저희는 그 미국 쪽의 어떤 아메리카, 예. 그 다음에 에이펙,
유럽, 중동이 약 40, 30, 뭐 30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이거는 골드기업이네요.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좋네. 한 군데 뭐 고객이 예를 들면 어카운트가 날라가도 여기는 굉장히 포트폴리오 해칭이 잘 돼 있구나. 예. 반길 일이지만 이걸 실제 운영을 하는 이제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마찰도 많은 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를 이제 좀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비용이 드는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피스를 세우는 오피스 운영 비용도 들 것이고 각 국가별로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추석 때 되면은 추석 선물 보내주듯이 예. 뭐 라마단이면은 뭐 라마단이라고 해서 또 선물도 보내줘야 되고 그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사실은 나라마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식으로 밀어붙이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 대비 뭐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좀 사려 깊은 운영을 하는 데는 돈이 예. 아무래도 좀 드는 부분이 있죠. 진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네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어떤 쇼핑몰이 있거나 예를 들면 유튜브 채널도 있거나 하면 고객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뭐 채팅 앱 같은 거 넣고 싶은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가격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가격은 뭐 굉장히 좀 정직하게 저희 웹사이트 가면은 다 나와 있고요. 예. 뭐 가장 이제 싸게는 공짜 그 플랜도 있어요. 내가 이제 개발자인데 예. 나는 이거 약간 프로보노라든지 아니면 상용화가 아니라 작게 테스팅하는 목적에서 써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어떠한 기능 제약도 없이 있는 기능 다 써보시라고 이제 개발자용 무료 플랜을 이제 평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근데 내가 이걸로 좀 돈 좀 벌어봐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은 월 한 40만 원 정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채팅 유저 규모가 있잖아요. 규모에 따라서. 예. 채팅 유저 규모.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3프로 TV처럼 아니면 언더스탠딩처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확 붙어가지고 보는 일종의 어떤 커넥션의 피크가 있는 어떤 서비스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좀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취해드려야 되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치. 그거에 값이 따라서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집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은 종각 보신각총 올린 12월 30일에 예. 갑자기 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빡 하는 순간 카톡 터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그게 안 터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스케일러빌리티 혹은 가용성에 대한 저희가 보장을 해드리는 거죠. 서버를 늘려야 돼서 그런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전력처럼 여유 있게 남아야지 넘치면 안 되니까 뻥나지 않도록 그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그럴 뭐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제품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뒤에서 이제 각종 이제 프로그램들, 예. 각종 서비스들이 굉장히 복잡한 설계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들을 최적화를 잘 풀어주는데 이제 안정성에 좀 이렇게 역할이 달려 있는 거죠. 가격을 좀 초기보다는 올리셨어요? 아니면 가격을 초기보다 사실은 많이 올렸다가 최근에는 사실은 거의 40% 가깝게 내린 상황입니다. 샌더버드 너무 비싸다 이런 피드백도 많아서요. 내리기도 하는군요. 네. 야. 저희도 뭐 하나 팔려면 이거 가격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예, 불안해 죽겠습니다. 아주. 가격도 또 재밌는 일들이 많죠. 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월 3만 원 받고 뭐 5만 원 받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어떻게 차별화를 만드는데 가장 얘기하기 쉽고 영업하다 보면 거절 안 당하려고 제일 얘기하기 쉬운 게 네. 가격이에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경쟁사랑 뭐 A, B, C 다 똑같은데 20%더 쌉니다. 네. 얼마나 뭐 제일 팔기 쉽죠.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미국 가가지고 저희 멘토를 이제 영업을 하면서 멘토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야, 너 이래서 100만 개 팔아서 언제 유니콘 달래? 3만 원치 팔아가지고 이 고객들 그리고 예를 들면 너희 거 잘 쓰다가 딴 데 이탈해 이 서비스 문 닫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너희 이런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싸게 하냐면은 받아라. 더 가격을 많이 받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부합하는 부가 기능을 개발을 해줘야지 너희도 생존하고 너희 거 쓰는 이제 기업들도 뭔가 부가가치를 느끼지. 뭐 싸구려 이렇게 그냥 저렴하니까 쓰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스타트업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일제히 10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 3만 원 하던 게 30만 원? 같은 제품을 네, 5만 근데 같은 제품은 아니죠. 이제 뒤쪽에서 예.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하는 보안 요건, 예. 그리고 유저들 관리해주는 요건 이런 것들을 다 갖춰놓고 나서 야 이제 기업 고객들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우리 걸 써줄 거야. 그리고 비싸게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라고 하고 일제히 가격을 10배로 올렸어요? 10배를 빡 올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차트에서 고객들이 해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피가 쪽쪽 말렸죠. 피가 쪽쪽 말렸고. 그래서? 근데 어. 그 고객이 해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 한 70%대에서 멈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 예. 저희 같은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피가 말리는 굉장히 큰 손실이긴 한데 예. 3분의 1의 고객을 잃고 저희는 사실은 본질적인 가치를 10배를 키웠잖아요. 야, 야, 앞으로 완전 사실은 상승장사네. 6배 장사, 7배 네. 장사했네요.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밸류, 가치 중심의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죠 그때. 그래서 프라이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용기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가격을 올린다는 건 그렇게 그것도 많이 우리도 좀 올려볼까요, 그냥?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밸류가 높다잖아요. 비즈니스를 여러 나라 하시잖아요. 제일 까다로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다 어렵습니까? 네, 특별하게 뭐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어렵습니까? 지저분하고 까다롭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는 까다롭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편인 것 같아요. 합리적인 편입니까? 그러니까 뭐 염치라는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나이스하구나. 네, 나이스한 것 같습니다. 어. 네, 뭐 이렇게 뭐 업체 이렇게 뭐 그리고 뭐 갑을 뭐 이런 관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현상도 있어서인지 예.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굉장히 좀 파트너적으로 대해주려고 해서 사실 저희는 B2B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지만 네. 예. 사실 2015년도 16년도에 저희 사실은 굉장히 서비스 불안정했을 때 예. 뭐 서버 터져가지고 게임 회사가 저희 때문에 매출 손실을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극초기를 제외하고는 국내 영업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것 같고요. 뭐 그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고객은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고 일요일이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예. 일요일 날 문의 계속하면은 저희가 뭐 실제 일해야 되고 뭐 일요일 날 고객 출장하려고 날라가야 되고 인도에 있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민감도가 크다 보니까 예. 좀 어떻게든 더 이제 좀 디스카운트를 많이 얻어내려고 하시고 샌드버드 이 기능 안 쓰고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더 깎아줘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좀 기술적 솔루션을 내시거든요. 그럼 저희 개발자들이 마이너스 옵션. 우리 또 개발자들이 그걸 통해서 좀 슈퍼 사이어인 이렇게 한 차례 더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좀 발전을 하게 되죠. 야, 재밌네. 약간죠. 채팅창에서 아까 전에 언더스탠딩 티셔츠도 가격을 좀 올려야 된다. 사실 진짜 저희는 이거 5,000원 남기면 사주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네, 네. 그냥 비싸게 받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사주시는 분들은 10배로 올릴까? 10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또. 네. 아, 참 재밌네요. 다른 걸로 좀 벌어보려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샌드버드는 앞으로 10조 밸류로 간다. 뭐 10조는 사실은 사람이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밸류에이션인 것 같고요. 되게 열심히 하면은. 예. 근데 그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많이 따라주거나 하늘이 점지어주는 약간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 밸류에이션보다는 아까 저희 전 세계 3억 명이 샌드버드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32억 명 될 때까지 사실 계속 시장을 뚫어보는 게 목표고요. 왜 32억이요? 전 세계 사실은 인구가 80억 명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모바일 스마트폰 쓰는 페네트레이션이 40%거든요. 예. 그러면은 사실 32억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32억 명이 알게 모르게 모바일 앱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샌드버드를 어느 앱은 한 가지는 쓰고 있더라. 그러면은 옆에 쓱 누군가가 지나가. 근데 예를 들면 레딧 같은 앱을 하면서 이렇게 막 채팅하면서 지나가면은 예.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뭐 공기처럼 아니면 예. 물처럼 이 위에 떠 있는 전구처럼 사람들은 모르지만 B2B에서 어떤 특정 기능에서 인프라를 깔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좀 보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대단하네요. 멋지네요. 되게. 남자는 사업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오늘 낮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오늘 이게 뭐 하는지 우리는 1차 산업이야. 막.
3차 산업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1차 산업은 언더스탠딩 같은 유튜브 이 채널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 새벽별 보기 뭐 온도 같죠. 기계화 우리는. 자동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네. 뭐 뭔가 이게 뭐 부가가치가 생기고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일을 할 때 점점 이제 시간이 적게 들고 조그만 리소스를 집어넣어도 부가가치가 많이 생기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똑같아요. 쌀농사 같아요. 쌀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면 이만큼 좋아지는 거지. 계속 그럴 것 왜 같거든요. 그 대표님한테 그래요, 그 얘기? 와, 오늘 진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샌드버드 프로가. 코리아는 뭐 저 유튜브 채널 필요 없습니까? API를 납부. 우리도 API로 어떻게 샌드버드에 유튜브로 샌드버드 어떻게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뭐 좀, 아침 조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뭐 나중에 협업할 기회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더 기회 만들 수 있게 예. 잘 좀 이쁘게 성장해 보겠습니다. 야, 야,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뉴엘리언 박성현 대표님. 예. 딥테크 있었습니다. 있었답니다. 네. 해외로 직접 나간. 저희가 모른다고 막 그냥 없다고 그래서 저희도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아, 오늘 아주 재밌었네요. 또 이렇게 저희가 방송한 걸 보고 가끔 이렇게 이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모시려고 합니다. 샌드버드 코리아는 창업한 주주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다 사실 4명 다 현업에 계시고요. 예. 그리고 창업주뿐만 아니라 이제 초기에 조인해서 유의미한 임원들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도 퇴사 안 하고 거의 뭐 한두 분 빼고는 전부 다 사실은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희 대표님이 대표고. 아니 뭐 저는 이제 그냥 야. 앞에서 종이 호랑이라고 이제 뭐 복리 후생이라든지 예. 그런 거 이제 맞는 역할 이벤트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네. 생일 케이크 사갖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희처럼 예. 1조 규모의 굉장히 크게 스타트업이 됐는데 예. 공동 창업자들이 뭐 중간에 사이가 틀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와, 특정 한 그거 진짜 명이 특이하네. 뭐 지분을 좀 약간 욕심을 내서 와야 된다든지 그런 게 없이 사실 공동 창업자랑 초기 멤버들이 다 남아 있는 회사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거의 없더라고요. 사이도 좋습니까? 아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이하네. 뭐 밸류가 1조인데 사이가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밸류가 문제입니다. 맨날 싸우는 이유가 밸류가 이야, 멋지네요. 네.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샌드버드에 자리 없습니까? 좀 좋은 회사 같아. 와. 네. 좋은 회사. 언제 예. 상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은 테슬라 팔고 빨리 이거 사고 싶다 그러시는데요. 네. 당장 가시권에 두고 있지는 않은 게 지금 예. 이제 뭐 퍼블릭 시장이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안 좋다는 뜻은 이제 작년 말에 사실은 저희 같은 B2B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 퍼블릭 시장에서 매출 대비 멀티플이 뭐 50배, 100배까지 갔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20배, 뭐 7배 이렇게 쪼그라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어떤 겨울 시장을 잘 피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좀 얻은 바가 있는데 옛날에는 상장 요건 갖추면 바로 가야지 예.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갔던 업체들이 한두 분기 이렇게 미스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예. 이제 한두 분기가 좀 미스 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주가의 곤두박질로 이어지지 않으려면은 예. 좀 서둘러 가기보다는 기초체를 좀 더 만들고 가야 되는구나. 좀 이런 관찰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임직원들은 이제 근데 상장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예. 말씀하시면 어떻게 예. 합니까?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서 저희가 문화적으로 이제 유의미한 펀드 레이징을 했었을 때 이제 임직원분들이 어떤 좀 일부 그 스탁 옵션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 문화적으로 회사의 목표 같은 것들을 좀 잘 밸런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괜찮은데? 훌륭한 분이네. API로 사올 수 없냐? 샌드보드 좋다고 네.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렇군요. 예. 야, 샌드보드가 이렇게 훌륭한 회사인지 샌드버드 몰랐습니다. 코리아 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자, 샌드버드 코리아 이상희 대표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부럽습니다. 우리는 참 이놈의 1차 산업. 할 길이 뭔데 새벽별 보고 밤에 별 보고. 네. 저희는 뭐 하여튼 네. 할 수 있는 뭐. 거는 별 보기 운동. 문과 비즈니스가 이렇죠 뭐. 그건 안 돼. 예, 저희는 7시 45분에 또 네. 재밌는 내용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2%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